네, 안녕하세요. 일반인입니다. 저는 뭐 아주 일반적인, 그리고 그냥 일반인이고요. 뭐 유튜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분명히 누군가에게, 특히 직장인들, 에게 뭐 사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뭐 학생이던 뭐 1인 자영업자던 누가 됐던 간에 엑셀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은 엑셀에 대해서 좀 더 잘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주제를 먼저 엑셀로 잡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엑셀 리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 방대한 양의 어떤 데이터의 가장 낮은 레벨의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어떤 DB를 뽑아도 그냥 DB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뭐 영업에서는 뭐 매출 리스트, 수주 리스트, 아니면은 뭐 구매에서는 뭐 구매 내역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라는 말 자체는 그냥 우리가 리스팅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들을 쭉 나열해 놓은 가장 낮은 수준의 레벨의 그냥 하위단의 그냥 단순히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리스트가 모든 데이터의 이제 기본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리스트를 얼만큼 잘 제작을 하고 얼만큼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들이 많아요. 단순히 어떤 누군가가 위에 상사가 또는 사장님이 리스트를 좀 하나 좀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리스트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래서 그냥 출력해서 뭐 어디다가 철 해놓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뭐 간단하고 쉽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어느 정도 잘 만들었다와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의 구분이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회사에서 이 엑셀 강사를 하면서 뭐 사내 강사죠. 근데 저보고 이제 다른 부서에 엑셀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엑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엑셀로 회사 업무를 더 잘할 거냐,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저 역시 검색만 하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그 뭐 함수라든지 어떤 기능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금 딱 리스트를 제작해서 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기준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모든 일에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듯이 똑같이 이것도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상에서는 굳이 이제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갖다가 설정을 한다고 했을 때 리스트 상에서는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사용 빈도랑 주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용 빈도는 제가 한 번 보고를 하고서 더 이상은 보고할 일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함수와 무언가를 갖다가 더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주기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일에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화려한 함수와 복잡한 무언가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용 빈도랑 주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용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나만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써요. 그러면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보고나 출력을 하기 위한 용도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특히 보고의 경우에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잘 보이게끔, 그리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 원했는지에 따라서 좀 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겠죠. 자, 컨트롤 P를 누르면 지금 상태에서는 뭐 엉망이죠. 뭐 이 상태로 다 잘려서 나오고, 그래서 이거 뭐 가로로 이제 용지 방향도 바꿔야 되고 글자 사이즈도 바꿔야 되고, 지금 이 여기 창에 라인도 그려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봤을 때는 필터의 종류랑 특성인데, 리스트에서는 각각의 항목들을 갖다가 집어넣을 텐데 그게 날짜냐, 뭐 숫자냐, 아니면 텍스트냐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른데 그 특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팅입니다. 소팅이라는 건 그냥 구분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뭐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뭐 날짜순이든 아니면 뭐 거래처별이든 어떤 뭐 담당자 순이든 이런 소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만드는 리스트가 또 열이나 항목이 좀 달라지겠죠. 다섯 번째는 크기랑 폭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만약에 여백이 많아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여백이 많고, 그리고 이쪽까지 와서 이렇게 본다면 4번, 5번은 보이지도 않죠. 그러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지금 전체를 선택을 하죠. 여기를 클릭해서, 또는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열과 열 사이에 이렇게 열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이 표로 와서 더블 클릭을 하면 필요 없는 여백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열의 간격이 다 조정이 됐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를 지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이거를 여기에서 뭐 숨기기를 한다거나 열 너비를 아예 고정시켜 버리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죠.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예제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디테일하게 좀 보겠습니다.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시트가 생성이 되죠. 저는 항상 시작은 이쪽 열 하나, 행 하나를 비워놓고서 시작을 해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쓰던 안 쓰던 어떤 번호를 쓸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먼저 정해야 되는군요. 뭐 양식은 그냥 저기 경비 지출 내역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자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경비 지출 내역이니까 지출 처 상호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내역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해당되진 않지만 뭐 수량, 단위, 단가, 합계, 비고까지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치죠. 그럼 이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이 됐으면, 자, 여기에서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전체 행이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전체 열이 선택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 Shift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 행의 지금 자리값 맞춤을 가운데 맞춤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J까지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을 클릭을, J 열을 클릭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색깔은 한 이 정도 로 하고, 컨트롤 2번을 누르면 볼드인데요. 컨트롤 2번을 눌러서 약간 진하게 만들게요. 그러면 숫자는
뭐 1, 2, 3, 4 이걸 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1번을 치고 이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얘를 드래그한 다음에 여기다가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해서 1번부터 16번까지 보이게끔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렇게는 그 번호를 매기지는 않고요. 번호를 선택을 할 때는 항상 row라는 함수를 씁니다. row 가로치면 현재 제가 있는 행, 이게 3이죠? 그럼 3이라는 값을 보여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빼기 다시 row에 위에 거 바로 위에 행 F4번을 누르면 달러가 붙는데, 이 달러 표시가 붙는 것들은 그 값은 고정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사를 하더라도. 그리고 가로 닫기를 하고 엔터를 치면 1번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ow라는 함수를 썼으니까 이 row라는 함수에서 3번 행이니까 3이라는 값이 있고요. 얘는 row 2번이니까요. 3에서 2를 빼니까 1이 나오겠죠. 그런데 얘를 복사해서 쓸 때 복사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하면요, 얘는 자동으로 2번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죠. 왜냐? 4에서 이 절대값, 그러니까 2번 열을 뺐으니까. 그죠? 똑같이 이 정도 컨트롤 V를 해서 붙이면 다 함수지만 이 숫자를 좀 제대로 표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제가 컨트롤 C에서 값으로만 일단 넣어놓을게요. 그럼 아까 연속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걸 숫자로 이제 19번까지 숫자로 돼 있다면, 뭘 하다가 이제 이 행 전체를 삭제를 해버렸을 때 6 다음에 7이어야 되는데 8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는 이걸 다시 그렇다고 해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다시 또 여기서 끌어가지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 이렇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뒤로 가서 네,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일자는 뭐 1월 1일, 그다음에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뭐 그냥 이거는 계속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월 단위로 채우기 해서 지웠죠.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네, 만들어졌고, 지출처 상호는 이거를 뭐 회사라고 칠게요. 주 문구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 고속도로. 왜 주자를 붙였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고속도로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서 문구점, 뭐 철물점, 좀 그러네요. A 철물점, 그다음에 B 철물점, 그리고 뭐 제가 철물을 하진 않지만 하다 보니까 계속 철물이 나오는데 C 철물점이라고 치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맛집 식당을 가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래서 4월, 5월, 6월, 8월, 7월까지 맛집 식당을 했고 그리고 9월 달에 어딜 갔다고 할까요? 뭐 소모품, 아니 저기 그 문구점 갔고, 문구점 갔다고 치죠. 자, 내역은 뭐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볼펜,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철물점에서는 뭐 그냥 저기 비품 구매, 그 다음에 맛집 식당에서는 중식,
그다음에 여기도 비품 구매, 문구점에서는 연필, 그다음에 문구점에서 볼펜, 그다음에 또 뭐를 할까요? 전산용품, 그다음에 철물점에서 비품 구매를 했어요. 그다음에 수량은 그냥 1, 2, 5, 2, 그냥 임시로 그냥 아무 숫자나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단위는 개수 단위로 그냥 EA, 피스지라고 할까요? 볼펜은 피스니까 이렇게 했고, 연필도 피스. 네. 네. 그다음에 단가는 볼펜은 한 200원 정도. 요즘 많이 비싸죠. 한 1,000원 정도 한다고 치고요. 그리고 볼펜 1,000원 했고, 그다음에 톨게이트비 15,000원. 여기에서 이쪽 행 전체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Shift 컨트롤 스페이스바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쉼표 스타일로 자동으로 이제 첨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갔죠. 그리고 비품 구매 한 2만원 정도 썼다고 치죠. 그 다음에 중식 보통 한 8,000원 한다고 치니까 8,000원 했어요. 비품 구매 한 10만원 했고, 연필은 500원, 전산용품 한 4만원. 다 임의의 숫자입니다. 너무 의미 두시 마세요. 비품 구매 25,000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합계는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컨트롤 V를 누르면 수식이니까 자동으로 수식들이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구분을 좀 두기 위해서는 여기 전체를 컨트롤 2번을 누르면 이렇게 진해지는 몰리기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됐다고 치죠.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엑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자, 관리를 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연도가 안 보이니까 연도를 좀 구분을 할게요. 여기서 날짜죠? 연도가 보이죠? 확인을 눌렀어요. 그럼 연도가 보이네요. 그럼 얘를 임의로 다 복사해서 여기다 밑에다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2019년도로 보죠. 컨트롤 H를 누르면 찾을 내용은 2020이고요. 바꿀 내용은 2019죠. 그래서 모두 바꾸기. 네, 바뀌었죠? 자, 똑같이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전체 복사해야 되는구나. 해서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만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놓고 컨트롤 H를 눌러서 2019라는 거를 2018년도라고 바꾸겠습니다. Alt A를 누르면 모두 바꾸기니까 제가 마우스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뭔가 바뀌었다면 Alt 누르고 이 단축키 A를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눌렀어요. 그리고 닫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2018년도 1월부터 12월, 2019년도 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값들이 생겼죠. 그죠? 이게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간다고 하면 말 그대로 엄청난 리스트가 되겠죠. 어쨌든 데이터는 쌓여야 가치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몇 개를 썼을 때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하지만 많이 쓰고 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넘버 숫자는 여기서부터 빈칸을 채워줘야 되니까 38번까지 V를 컨트롤 V를 눌러서 숫자를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사이즈를 맞추고, 그리고 나서 좀 가운데로 정렬도 좀 하고요. 그리고 비고도 좀 어느 정도 내용이 입력됐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만들어졌죠. 자, 이제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팀장이나 사장님이 누군가가 와서 우리 작년에 제일 경비를 많이 썼던 게 뭐지? 제가 김대리라고 치죠. 김대리, 우리 저기 작년에 경비가 제일 많았었던 게 뭐야?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엑셀을 특히나 못하시는 분들은 관리 직군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놓고서 데이터에 이제 필터라는 항목을 쓸 줄 아시니까 이렇게 쓰고 나서 위로 좀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쓰고 나서 제일 많이 쓴 거? 합계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30만원 좋네. 2019년도에 30만원. 예, 저기 그 철물점에서 비품 구매한 게 제일 컸는데요. 그래? 그럼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거는 2000, 또 그 다음 거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2019년도만 보고서 갔는데 또 2018년도 거는 어떻게 되니? 그럼 2020년도 거는 어떻니? 1년 동안 전체 쓴 비용은 이제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뭐 제가 그거 다 외우지 못하고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네가 하는데 네가 잘 몰라? 아니 뭐 작성하라고 했지.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또 소새끼 말새끼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지금 이거는 그냥 전산상으로 내가 관리하기 위해서 입력하기 위한 리스트라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뭔가가 발생이 되면 뭐 이 위에다가 입력을 놓고서 하시던 아니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해서 여기다 놓고 계속 입력을 해서 이제 발생할 때마다 계속 밑으로 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건에 대한 분석은 언제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보시면 저는 피벗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이 있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누르면 이렇게 영역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이 리스트 상에서는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피벗 테이블에서 새 워크시트에 넣을 거냐 기존 워크시트냐인데, 기존 워크시트라면 지금 여기 시트에다가 들어오는 거고 그냥 별도 시트에다 할 거니까 새 시트라고 놓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됐어요. 자,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열을 전체를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하나를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만 남겨놓는 걸 좋아해요. 뭐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름을 짓죠. 경비 지출 리스트 피벗 테이블. 그럼 이 피벗 테이블 안에다가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여기 이렇게 뭔가 리스트가 생겼죠. 뭐 익숙하신 분들은 관계없지만 모르신 분들은 이거 뭐야 복잡해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아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자 합계가 앞에서부터 보죠.
그러니까 언제 연도가 필요하죠. 연도가 필요하니까 연도를 행에다 놓을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연도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지출 내역이 필요하죠. 지출 내역은 열에다 갖다 놓을게요. 그럼 볼펜, 비품구매, 연필, 전산용품, 중식, 톨게이트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금액이 중요하니까 합계를 값에다가 떨궈 놓습니다. 그냥 긁어서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숫자가 지금 천 단위 구분 표시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셀 서식에 대한 단축키예요. 컨트롤 플러스 1번 숫자. 숫자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확인을 눌렀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림차순으로 좀 구분을 할게요. 제일 금액이 큰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정렬해서 숫자 내림차순 정렬 됐죠. 그리고 연도도 가장 최근 게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연도가 있는 곳에 세 군데든 아무 데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다음에 정렬에 내림차순 정렬 2020년도가 제일 위로 올라갔어요. 자, 제가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복사를 했으니까 금액은 똑같죠. 그죠?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윗분들이 요구하셨던 야, 제일 금액이 컸던 게 뭐야? 네, 비품 구매가 제일 컸고요. 2019년도에 47만 5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총 사용한 금액은 79만 6,500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최근 3년치가 금액이 동일하고요. 최근 3년치 금액의 합계는 2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경비로 대략 한 8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물어보더라도 이거 하나만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던 아니면 내가 뭐 저기 출력을 해서 요거만 그 다이어리에다가 껴가지고 갖고 있으면 모든 필요한 대화가 가능한 거죠. 지금 보셨던 이 리스트가 지금 이 피벗 테이블로 나와줬을 때 그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관리해야 되는 항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만약에 현황이라고 하면요, 지출 현황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고 새 시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자,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라는 게 있고 숫자로 붙여넣을 수 있고 수식만 붙여넣을 수 있고 행렬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그냥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얘는 더 이상 피벗 테이블이 아닌 거죠. 그죠? 행 레이블이 아니니까 얘를 지우고 연도 지출 연도 비품 구매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한열을 추가해서 행을 추가해서 삽입에 기호를 두는데 저는 대부분 뭐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저는 일단은 색이 칠해진 사각형을 집어넣겠습니다. 닫기 누르고 우리 회사 땡땡 회사겠죠. 경비 지출 현황이라고 하면 컨트롤 누르고 2번 누르면 볼릭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를 집어넣고 얘를 좀 이 정도 띄웠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 회사 경비 지출 현황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리스트에서 피벗 테이블로 저는 값들 갖다가 요약한 값을 봤고요.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현황표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어떠한 우리가 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뭐 관리 쪽에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 특히 생산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가 이 리스트 형태로 나오죠. 그럼 이 형태의 리스트를
피벗 테이블을 뭐 저는 썼지만 뭐 다른 함수로 쓰셔도 관계없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비 지출 현황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데까지는 사실 시간상 이걸 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버린다고 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자꾸 여기에서 이 필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거나 뭐 심지어는 제가 본 사람 중에 엑셀을 잘 못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일자를 아까 2019년도라고 했으니까 2019년도 거기에서 이제 내림차순 그랬더니 얘가 제일 많이 썼어 해서 철물점이네 비품 구매네. 근데 문제는 이 비품 구매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얘랑 또 합쳐줘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30만 원보다 더 크다면 A랑 C에서 비품 구매한 게 오히려 더 큰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밑으로 1000개, 뭐 10,000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출처 상호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피벗 테이블에서는 상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자가 잘못 치더라도 비품 띄고 구매라고 쳤다면 비품 띄고 구매가 얘 옆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로 보기 위해서는 여기 가서 내역에서 내가 찾아봤더니 비품 띄고 구매 어떤 비품 구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피벗 테이블 딱 보니까 분석에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비품 구매가 있고 비품 띄고 구매가 있어요. 사실 똑같은 건데 지금 오타로 인해서 이 데이터가 지금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죠. 합쳐져야 되는 금액인데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는 순간에 비품 구매랑 같은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비품 띄고 구매를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H를 눌러서 찾기 바꾸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품 띄고 구매를 비품 구매로 Alt A입니다. 모두 바꾸기. 하나를 찾았으니까 한 개만 바뀌었죠? 바꾸기 한 다음에 닫기를 누르면 다시 경비지출 피벗 테이블에 가서 여기 안에다가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분석이 나오죠. 피벗 테이블 도구가 두 개가 뜰 거예요.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분석을 누른 상태에서 데이터 새로 고침 없어졌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점검하는 차원의 이런 용도로 쓰는 게 피벗 테이블이 상당히 좀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내가 좀 검증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현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보고서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느 회사에서나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걸 알아봤고 이게 이 리스트를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현황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활용해서 쓰시는 것들은 뭐 이 이후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시 또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보신 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번에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